네, 잠시 후에 2021년 화성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업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업보고회 사회를 맡은 화성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신지연 사무국장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업보고회 시작에 앞서서 참석하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의회 원유민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이미성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사협회 윤효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기련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화성시 서철모 시장님은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고 계셔서 오시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업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90여 명의 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사업보고회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업보고회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면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서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보고회는 개회식에 이어 유공자 표창, 2021년 사업 성과 보고, 우수사례 공유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민간위원님, 공공위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화성시 민간협력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이재현 민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이재현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공공위원장님이신 서철모 화성시장님,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님, 이미성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윤효석 화성시 사회복지협회 회장님, 남기련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회 사무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간 협력을 위해 기여하신 유공자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2021년은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속으로 우리의 일상이 변하였고 더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간과 공공의 협력은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는 민간 협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화성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더욱더 많은 노력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사업 보고는 지난 1년간 화성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역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한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지역 주민을 마을복지지원단으로 양성하여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명의 마을복지지원단을 양성하였고 14개 읍면동에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개 읍면동에서 마을복지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화성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화성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이 앞으로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입니다. 1년 동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서철모 시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서철모 시장님과 원희민 시의회 의원님한테 고맙다고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시장님이 지금 또 마침 들어오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협의체 의원님 그리고 화성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를 위해 고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까지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간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화성시 서철모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시자마자 환영사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은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이시며 90만 화성 시민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서철모 화성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얼떨결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환영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환영사 있는데요. 제가 그냥 편안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일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양극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극화가 어느 정도의 양극화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시장이 돼서 이렇게 올만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려운 분이 별로 안 계셔. 그 지역에서 나름 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양극화가 어느 정도로 심한 정도냐면요. 그 모든 게 어려우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혁명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프랑스 혁명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보다 양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폭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나마 왜 폭동이 안 되냐면 그 당시엔 양극화가 됐어도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혁명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야. 본인이 일하면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양극화가 우리 체감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분하고 특히 다른 건 뭐냐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아 진짜 이분이 어렵다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되면서 그런 분들이 훨씬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건 사업보고회지만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환경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그런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내 이웃이 있어서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아 조금이라도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전달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여기 계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함께 사는 사회로 이끌어내는 거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함께하고 또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도우시는 방법을 찾고 이럴 수 있는 가장 뜻있고 의미 있는 우리 협의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에서는 이런 분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사를 해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보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화성시 의회 원유민 의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의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시 의회 의장 원유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놈의 코로나19의 어떤 긴 터널, 어두운 터널을 좀 빠져나올까 싶었는데 다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런 더 큰 속도가 빠른 이런 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좀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우리가 양극화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의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많이 좀 다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지역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사실은 뭐 어렵고 힘들고 내지는 또 그렇지 않은 층들이 이렇게 좀 사실은 많이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어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또 뭐 기업 중에서도 뭐 중소기업에 중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 사실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은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내지는 지금 이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K 이렇게 지역사회 보장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유도 아마도 그런 어려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가장 보듬고 또 희망을 전달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어려운 분들 끝까지 좀 보듬어 주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화성시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사회 보장체가 앞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협의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 해 동안 민관 협력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수상자는 총 12분으로 순서는 화성시장상, 화성시의회 의장상, 협의체 공동위원장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장상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은 서철모 화성시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 유공에 대한 화성시장 표창을 받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탄 아르딘복지관 사무국장이며 장애인분과위원이신 이종성님, 온만터치 협동조합 부설 피플체인스 팀장이며 노인분과위원이신 오계수님, 린체 어린이집 원장이시며 아동청소년분과위원이신 한기수님, 화성시 동탄 노인복지관 관장이시며 대표협의체 위원이신
최혜옥님, 먼저 이종성님, 표창장 화성시 동탄 아리딘복지관 사무국장 이종성, 귀하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지역의 사회보장 발전과 민관 협력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화성시장 서철목. 네, 잠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계숙님, 표창장 온맘터치 협동조합 부설 피플체인스 팀장 오계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기수님, 네, 표창장 린체 어린이집 원장 한기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최혜옥님은 다른 일정으로 대리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동탄 노인복지관 관장 최혜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단체 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에 대한 화성시 의회 의장상을 의장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은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표창을 받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희만 민간위원장님, 서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은아 민간부위원장님, 진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형희 위원님, 동탄 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은경 위원님. 네, 안희만 위원장님. 표창장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희만. 귀하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애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였으며 특히 밝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화성시의회 의장 원유민.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은아님. 표창장 서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은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노영희님. 표창장 진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영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잠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은경님, 다른 일정으로 민간위원장님께서 대리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동탄 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은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유공에 대한 협의체 공동위원장 공로패를 수상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수상은 이재현 민간위원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공로패를 받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지원팀장이며 통합서비스분과 공공위원장이신 조지혜님,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정책팀장이며 평생교육분과 공공위원장이신 안미진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이며 장애인분과 공공위원장이신 박선영님, 여성가족과 건강가정팀장이며 여성가족분과 공공위원장이신 이미애님, 조지혜님, 공로패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지원팀장 조지혜, 기한은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기여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16일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네, 축하드립니다. 잠시 사진 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안미진님. 공로패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정책팀장 안미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선영님. 박선영님은 오늘 다른 일정으로 대리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잠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이미애 팀장님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추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상장을 수여해 주신 서철모 화성시장님과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님, 이재현 민간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를 보고하고 또한 2022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안계분 실무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안계분입니다. 먼저 아까 시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뜻깊고 의미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21년은 저희 협의체가 모든 분야가 그러했듯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희 협의체에서도 추진 방향에 맞게끔 다각적으로 전문가와 또 시민들의 참여를 확장시키고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1년은 시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도시화성의 모토에 기반해서 민관 협력 강화,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맞춤형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복지 대토론회를 업그레이드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또 읍면동 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역 복지력 향상을 위한 마을복지 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무분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해서 우리 시의 맞춤형 지역사회보장 계획 실천과 수립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실무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서 행복도시 화성을 구축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특히 각 회의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협의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서로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32명의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4회 추진이 되었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 및 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였습니다. 실무협의체는 3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총 4번의 회의를 수행을 하였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협의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분과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실무 분과장님들과 또 실무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8개의 분과에서는 각 분과별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해서 대상별 연구와 사업 개발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협의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화성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회를 진행하였는데요. 외부추천이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신규 이사 후보 10명을 선정을 하였고요. 총 8번의 화성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회를 실시해서 10개 법인 51명의 외부 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라건대 화성시의 많은 전문가들이 더더욱 많이 참여하셔서 외부추천이사 후보님들이 더욱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특별한 신규 사업인데요. 많은 에너지와 저희의 참여가 돋보였던 사업입니다.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부분인데요. 우리 화성시 협의체가 전국 최초로 마을복지 실천 매뉴얼을 제작을 하였고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복지 지원단 양성 교육과정을 수행해서 20명의 지원단을 양성하였고 총 14개의 읍면동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함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마을복지 계획 수립의 체계를 마련해서 22년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과정에 함께해 주신 화성시 관계자분들과 또 협력복지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지역사회보장 계획 관련 평가 및 모니터링, 그리고 협의체 워크숍, 그리고 간담회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였고 지난 9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 구축과 민간 협력 방안에 대하여 모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융합 복지 정책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지 대토론회를 개최하여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28개 읍면동 608명의 읍면동 협의체에서 각 지역의 특화 사업과 복지사각 지대 발굴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2022년에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의 다양한 사업 추진 경험과 또 시스템을 바탕으로 민간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또 다양한 TFO 활동과 협의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마을복지계획 체계의 공호화 그리고 다양한 유관기관 연계와 협치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협의체의 사무국 워크숍 사진인데요. 각자의 삶과 또 일터에서 각자의 몫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협의체 활동은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 그리고 공공분과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성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계분 실무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2021년 한 해 동안 활동하신 모습들을 모아서 만든 활동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도시 화성과 함께하는 화성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화성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시협의체 8기,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기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커다란 마스크 안에서 몸도 마음도 멀어지는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화성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움츠려 있지 않고 협치, 연계, 통합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1개 실무분과 28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총 790여 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뜻깊은 한 해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느 때보다 알찼던 2021년, 우리 함께 되돌아볼까요? 네,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분
많은 환경 변화 기부- 속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네, 영상을 더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어요. 굉장히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또 각계 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신 모습들을 모두 더 담지 못해서 시간 관계상 더 담지 못해서 아쉬울 만큼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읍면동 협의체와 실무분과에서 진행되었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읍면동 협의체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탄면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팔탄면 사례 발표는 찾아가는 복지팀 김재현 주무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주무관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찾아가는 복지팀 김재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PPT 목차로는 첫 번째로 2021년도 협의체에서 진행한 전반적인 사업 안내와 주요 사업 4가지를 뽑아 PPT로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1년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팔탄면 내 유치원, 초등학생 총 36명에게 안경을 무료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취약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의 집수리 및 거주지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총 6가구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 사업입니다. 나눔 사업에는 팔탄면 내 500여 가구에게 비비고 등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며 네 번째로는 생활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들에게 의료비나 생활비를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다섯 번째로는 2021년도 저희 마을복지계획 시범 사업인 찾아가는 행복밥차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 3회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총 수혜자는 450여 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맞이 난방지원 사업은 총 42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사업은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형남 이지구에 있는 안경점과 저희 협의체가 MOU를 맺어 진행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80%는 저희 협의체, 20%는 안경점이 부담하였고 관내에 저희 팔탄면 내 3개 학교에서 안경이 필요한 50여 명의 신청자 명단을 받아 총 36명, 70% 이상이 넘는 아이들에게 안경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많아진 아이들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총 수혜자는 6가구 중 인상 깊은 한 가구를 선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해당 가구는 조손가족으로 3명이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요. 먼저 할머니랑 아이들 2명이서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 가장 왼쪽 화장실 편을 보시게 되면은 재래식 화장실과 샤워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 이제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 시대에 사용하셨던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거기서 샤워까지 하게 되면은 청결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는 해당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공사를 주로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본 개선 활동 시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표로 한 공사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엌을 보시게 돼도 공사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할머님이 정리하고 쓰셨던 물건이지만 아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먹고 양육하는 데에는 청결하지 않을 것 같아 할머니와 함께 해당 물건들을 정리하고 싱크대로 추가로 설치하여 청결과 편리함을 유지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마와 지붕입니다.
처마와 지붕 같은 경우는 흙으로도 만들어져 있어 처마 저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태풍이나 큰 자연재해가 올 경우 비가 종종 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안전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사진과 같이 전방적인 처마와 지붕을 전반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 사업이 단순히 저희 협의체의 예산으로만 운영되었다면 지역 사회와 그렇게 뜻깊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해당 사업은 저희 협의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후원과 봉사와 함께 되어 더욱 살기 좋은 팔탄면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안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럽게 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생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은 장기간 눈을 치료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협의체와 병원의 협력을 통해 치료를 받았으며 가운데 사진은 갑작스럽게 집이 불이 타서 생활터전을 잃어버리신 주민분께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분은 마지막으로 평생 노래방을 운영하신 노 부부이신데 코로나19로 노래방이 문을 닫게 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밥차 21년도 마을복지계획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저희가 장소로 정한 것은 팔탄면 진우아파트입니다. 팔탄면 진우아파트는 팔탄면 내의 유일한 아파트 단지이며 아파트 단지이기에 자연 마을에 비해 유대감이 저하되고 그리고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고립이나 단절이 되지고 단절이 된 방향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과 유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 협의체가 직접 거기에 찾아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심리적 위로를 하는 게 저희 사업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현황은 아래에 보시면 총 대상자 275명에 노인의 119명, 다문화 가정의 인원은 86명, 장애인이 70여 명으로 조사되어졌습니다. 본 사업은 8월부터 홍보를 실시하여 마을 주민의 마을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께서 커피와 과일과 같이 저희가 이렇게 사업하는 동안에 많이 지급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 450여 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였습니다. 간혹 몸이 불편하신 노인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본인들께서는 저희 협의체 위원분들께서 직접 만드신 도시락을 가지고 복지 대상자들에게 배달을 하거나 댁에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그리고 복지 사업을 안내하여 복지 대상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이제 진우 아파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해당 장소의 사전 조사를 협의체 위원님들과 그리고 각 이장님들께 여쭈어봐서 어디 부분이 필요한지 원룸이 있는지 외국인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에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행복밥차를 운영하여 저희가 이제 제도권에 있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말 그대로 주민들만 아시는 데를 더욱더 찾아서 발굴하고 도와줄 예정입니다. 작은 성냥이 모여 큰 횃불이 되듯이 저희 팔탄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각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슴 따뜻한 팔탄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자 팔탄면 찾아가는 복지팀 김재현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팔탄면이 올해 그 마을복지계획 시범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면서 우리 또 그 민간과 공공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셨는데 우리 또 주무관님이 큰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탄 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입니다. 협의체 조인호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육동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조윤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있는 자리에서 우수 사례 발표의 기회를 주신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 개인에게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되어 앞으로의 보장협의체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동탄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탄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0년 3월에 3기 2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탄육동 협의체 활동 보고를 하기 전에 동탄육동 현황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탄육동은 동탄 1, 2 신도시의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용인 서울 고속도로, SRT 동탄역이 관통하는 교통 물류의 중심이며 동탄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한 산업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총 인구수는 2021년 11월 30일 기준 총 15,950세대, 총 인구수는 37,219명으로 사회복지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국민기초 212명, 장애인 706명, 기초연금 879명, 총 2,750명의 복지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탄육동 일반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으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1년 동탄육동 협의체 활동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육동 협의체는 함께하는 이웃의 발견이란 슬로건으로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사랑받는 복지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연초에 16개 사업의 협의체 특화 사업을 구성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12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체 특화 사업은 크게 후원 연계 사업, 중점 특화 사업, 복지 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후원 연계 사업으로는 취약가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학기 희망선물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명절 위로금 지원 사업,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식 지원 사업, 와상 노인 및 중증 장애인의 가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기저귀를 지원하는 보건용품 지원 사업, 저소득계층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아동 청소년 교육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중점 특화 사업으로는 동탄육동 행복 연빨래터, 잉여자원 기부 연계 사업, 36.6도 마음 담은 반찬 지원 사업, 행복위험 텃밭 사업, 나들이 지원 사업인 위 나들이 사업을 연중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 분야입니다. 기부자 이름을 붙인 별을 별빛 나눔 게시판에 달아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자 별빛 나눔 마을을 운영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가두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동탄육동 협의체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2가지 복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시간 관계상 중점 특화 사업 위주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행복위험 빨래 봉사는 주민이 이끄는 공공세탁 서비스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적십자 봉사회, 생활개선의 4개 단체에서 참여하여 관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을 순환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1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위험 텃밭 농산물 나눔 사업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재배하여 수확한 농산물인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가지, 고추, 방울토마토를 저소득층에게 배분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68가구에게 농산물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36.6도 마음 담은 반찬 지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중 결식 및 영양 결핍이 우려되는 가정에 밑반찬을 제공하여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을 하였으며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45가구에게 밑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잉여자원 기부연계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 가구에게 관내 기업에서 후원받은 식료품을 방문 전달하여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156가구에게 잉여 자원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취약계층 위나들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성시 동탄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한 연합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우울감 및 고독감을 완화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윤건능, 물향기 수목원, 도예 체험을 하였으며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독거 어르신 7분에게 나들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가두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다양한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방교동 일대에서 협의체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가두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가구마다 안내문을 배포하였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동탄 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행한 특화사업 6가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드렸으며 아울러 저희 동탄 6동 협의체 위원 모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여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사랑받는 복지마을 동탄 6동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복지사업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보람이 있었고 나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더욱더 복지 발굴과 참여에 열과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동탄 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움을 주신 동탄 6동 백영미 동장님과 찾아가는 복지팀 조혜정 팀장님 그리고 유드리 주무관님에게 뜨거운 마음 담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신축년 남은 시간을 알차고 뜻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이민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활기차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탄 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멋지십니다. 네, 동탄 6동 어디 계세요? 네, 동탄 6동 큰 박수로 네 격려해 주세요. 굉장히 의사소통도 잘 되시고 또 굉장히 으쌰으쌰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남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입니다. 협의체 남기능 민간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기 뒤를 봐주세요. 네. 뒤에 좀 한번 봐주세요. 멋져 보래요. 안녕하십니까. 남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남기능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남양읍 협의체 우수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성과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2021년
남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복지 대상자 현황, 협의체 현황, 협의체 연간 사업, 협의체 발전 방안입니다. 먼저 남양읍 복지 대상자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읍은 11월 기준 전체 인구 43,208명, 21,017세대이며 도농복합지역으로 복지 대상자 수 7,304명, 약 전체 인구의 16%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 농지와 축사, 제조장, 아파트, 상업지구가 혼재되어 있어 독거노인, 실업, 알코올, 주거취약 등 다양한 복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 가까워 외국인 비율도 높아 다문화 가정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입니다. 그동안 남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년 제1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제3기까지 남양읍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4기 출범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기 남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인원 29명, 운영기획분과, 발굴조사분과, 나눔지원분과, 홍보분과 이렇게 4개 분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주요 사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읍 협의체는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양 나눔문화벽 사업입니다. 읍사무소 내에 나눔문화의 벽을 설치하여 100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께 명패를 게시하여 기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복지 나의 행복 플러스입니다. 다양한 복지 대상자 필요에 맞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설 나눔 장터, 나눔 냉장고, 세탁 돌봄 서비스 등 모든 사업이 협약 업체와 기관, 주민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남양 나눔 플러스와 행복 플러스 두 가지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 나눔 플러스는 읍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 나눔 장터로 옷, 가방, 신발, 아이들 장난감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과 관내 교회, 어린이집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일반인들은 기부금, 모금함에 기부를 해서 경기도 공동모금으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옷들을 모두 여기서 마련한다는 이웃도 있고 저소득 가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나이 행복 플러스는 남양 행복 플러스는 저소득 독거노인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냉장고로 올해 관내 봉사단체의 기부로 냉동고 2개가 추가되어 더 다양한 식품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단체와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매번 택배로 보내주시는 익명의 기부자나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만두 등을 지원해 주시거나 여름철에 호박, 상추 등 농작물을 놓고 가시는 분, 지역 주민의 많은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게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 병원, 치과, 자원봉사센터, 어린이집 등 9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 도움이 필요시 협약기관과 함께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 남양 장학금 조성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좋은 씨앗 심기 남양 장학금 조성 사업입니다.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 1:1 후원 결연을 맺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개소 후원처의 도움으로 24명의 아동에게 월 99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 한그릇 안심배달 사업은 협의체 의원이신 LH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건의로 시작된 사업으로 어르신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주 2회 15명의 어르신들에게 국을 배달하며 안부 확인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양 남다른 닭 신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매월 10가구의 한부모 가구에 치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재들의 밥상, 많은 호응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마을복지계획단 진행 중 발굴된 사업으로 지역 내 복지 사업에 소외된 65세 미만 독거 중장년 남성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독거 중장년 남성의 경우 실업, 빈곤, 알코올릭 등으로 사유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가정이 많고 쉬운 가정식을 만드는 요리교실을 열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아서 반찬을 조리하여 식자재와 반찬을 배달하여 상담 및 안부 확인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생신상입니다. 노후에 생일 한번 못 하신 분들이 있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께 협의체 의원, 마을 이장님 등과 함께 생일을 맞이한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서 생신 상을 차려드리고 기념 촬영을 해드리며 어르신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옆집 어르신들도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문의가 몇 번 왔었습니다. 추억 만들기 가족여행입니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 자유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은 사업입니다. 독채 숙소를 이용하는 등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안 넘어가지 왜? 그래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사랑의 긴장 나눔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사회적 적응이 쉽지 않고 폐쇄적인 성향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1월 24일 읍사무소 식당에서 진행했으며 북한 이탈 주민 100가구를 위한 김장김치를 만들어 서부경찰서 경기 남부하나센터와 협의하여 나눠드리며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북한 이탈 주민은 각 마을 각 단체에서 하는 김치를 받아보지 못하고 자기 친변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 계획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우리 마을 복지 남양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돕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복지 대상들을 돕기 위한 특화 사업을 발굴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과 관내 봉사단체, 복지기관, 업체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생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우리 마을 복지 남양을 위해 앞으로도 어려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살피고 앓히고 보살피는
남양업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읍면동협의체 그 민간위원장님 정기회의를 연간 4회 분기별 1회씩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많은 이 사업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오늘 발표하신 남기능 위원장님께서 많은 아이디어와 또 열정을 불태우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남양읍 화이팅입니다. 네, 한 번 더 폰말 들어봐 주시죠. 준비하셨는데. 네,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읍면동협의체 그 우수 사례 보고는 이제 끝내고요. 다음은 실무분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 분과 사업을 임정택 민가분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네요. 먼저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화성시와 화성시 지역 보장협의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무분과 아동 청소년 분과를 발표를 한 임정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희 실무분과는 16명의 위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월 1회 정도 꾸준히 모이려고 열심히 노력하였고 또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분과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 청소년의 프로그램의 욕구 조사를 선택하여서 하였습니다. 코비드 시대의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아동의 욕구에 따라서 맞춰보고자 또 아동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사하게 되었고요. 그 조사 결과를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아동들의 발전에 또 교육에 같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을 발굴하고 교육 격차, 돌봄 공백 및 학대 위험으로부터 예방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강화로 기존의 프로그램 제공에 큰 제약을 받게 되면서 일부는 대면 방식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나 상당 부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게 실시하거나 비대면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운영자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참가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연구 목적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향후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프로그램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새롭게 시도하고 노력한 그간의 경험을 이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더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 202명, 관련 기관 종사자 56명, 학부모 83명, 총 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요. 조사 방법으로는 대면과 비대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는 모바일로 인해서 설문을 조사하였습니다. 설문 분석 결과에서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활동 선호도로 있어서 아동들은 센터를 이용하거나 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친구 교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여가, 학습교육, 돌봄, 식사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이용 정도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아동들이 긴급 돌봄으로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가 이용의 만족도도 높게 나왔고 이용도도 많이 높게 나온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공 방법으로는 아동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는 대면을 가장 선호하였고요. 그다음 비대면, 대면, 비대면 순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진 가운데에서 프로그램 진행된 것을 선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횟수, 경험 횟수, 만족도는 대부분 인리성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체험놀이나 키트 제공과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기 제공, 교육학습 제공 수로 나와 있고요. 인리성 프로그램은 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 유튜브 활용한 프로그램, 화상 채팅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기관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들이 어떤 부분을 더 좋아하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인데요. 가장 1순위로는 급식 및 도시락 지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요. 휴식과 놀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교육 쪽으로 더 나와 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 선호도는 비대면을 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는가를 알아보는 건데요. 문화예술 쪽으로 나와 있고요. 또 체육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대상 학생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고요. 학습 교육 이용하는 비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더 증가하였고 교육 격차가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에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게 학습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육 격차를 좁히는 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모든 프로그램 참여율은 낮아졌지만 그중 상담, 친구 교제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는데 향후 친구 교제 바탕으로 또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함으로 상담 영역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지는 바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상담 프로그램이 대만족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재난 상황에서 프로그램과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체험, 놀이키트 등 오감 활동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프로그램 참여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수요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통한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들은 센터에 나와서 이용하기를 원하는데 관리자라든가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될 여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자제한 부분들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아동 청소년 종사자 학부모 모두 대면 방식을 참여를 경험이 많았고 대면 방식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아까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아무래도 도시락과 급식 부분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한으로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 돌봄 서비스를 저희 부분 기관들이 많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동들의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의 관찰이 필요하고 또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욕구는 아동 학부모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모두 체육활동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로지급 프로그램들을 순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동 청소년 시절에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더 많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동 청소년 분과 발표를 마치는 가운데요. 이 발표를 수고해 주신 장안대학교 이원지 교수님과 장승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정태 분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현업에 바쁘신 중에도 그 아동 청소년 분과에서 이 연구 사업을 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들 힘들게 보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이번에 연구 보고서가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책으로 보였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이 좀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애인 분과 사업 발표입니다. 발표는 이종성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분과 이종성입니다. 네, 저희 분과의 활동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만나고 연구하고 발로 뛰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희 분과는 장애인 복지에 진심인 분들이 모인 지역 공동체인데요.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14명의 전문가가 모여 있고요.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자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현장과 정책의 조합을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총 16회기에 활동해서 80% 이상의 위원님들이 꾸준히 출석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 현안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여쭤보는 조사 연구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였고, 장애인의 가장 높은 욕구인 자립과 직업 생활에 대한 영역을 함께 연구하고, 또한 이를 실현하고 있는 선진 현장을 탐방해 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원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지역사회 삶을 위한 발달 장애인의 자립 지원 체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5월부터 12월까지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장애인 당사자 125명, 장애인 가족 122명, 장애인 지원 전문가 17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한신대학교 남세현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황철희 분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과위원님들이 내가 연구 책임자다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본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필요한 것이 좀 먼저 무엇인지 물어봐주고, 그리고 나를 먼저 위해줄 수 있는 분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주셨고요. 장애인 가족분들은 자녀의 자립에 필요한 경제, 주거, 자립생활 체계가 구축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지원 전문가는 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적 안전망이 좀 단단히 구축되고 구체적인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연구와 함께 장애인의 행복한 일자리, 행복한 자립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았는데요. 여주 푸르메 소셜팜이라는 곳입니다. 푸르메 복지재단과 여주시, SK 하이닉스가 연합하여 설립한 스마트팜인데요. 이곳에는 40여 명의 발달장애인과 10여 명의 비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토마토와 버섯을 재배하고 있고요. 생산단 제품은 전량 SK 하이닉스와 GS 리테일에서 납품을 받고, 그리고 또 대금을 지불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장애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쾌적하며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재배와 수확 등이 관리되고 있고, 발달 장애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섯과 토마토를 생산, 가공하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 민간 분과장님이신 황철희 위원님께서는요, 모든 분과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의 활동이 화성시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공공분과장이시며 화성시청 장애인 복지 팀장이신 박선영 위원님께서는 매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지 현안과 대안을 나누며 한 팀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모든 분과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그런 모습을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민관 상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 외에 화성시 지부 사무국장이신 김미랑 위원님께서는 비대면 회의가 많아서 아쉬웠지만 장애인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배움이요 희망을 갖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내년에 우리 장애인 분과는요, 발달 장애인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제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의 주거복지 현황과 지원 제도에 대해서 먼저 조사해 보고요,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서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안에 있는 지지망을 조사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제안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 분과의 한 해살이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만나고 연구하고 발로 뛰는 장애인 분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이제 2월부터 국이 시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요. 내년에도 또 동일하게 이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올해 장애인 분과가 많은 연구 사업과 또 민관 협력이 아주 우수 분과셨는데요. 특히나 공공분과장님들이 굉장히 협업이 잘 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분과 사업 발표입니다. 발표는 박서우 분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생교육분과 민간분과장 박서우입니다. 2021년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보고회에 우수 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마지막 순서라 많이 지치셨죠? 제가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사회적 기업 해피멘토 대표로 평생교육분과 2018년부터 민간분과장을 맡아서 분과 일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신설된 분과인 저희 분과는 지역에 평생교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왔고 그간의 이제 평생교육 분과 활동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에 저희 평생교육 분과가 신설되었고요. 그때 저희는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는 위원님들과의 논의 끝에 지문 홍보를 통해서 평생교육 인식 확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성 시민의 100세를 책임집니다라는 리플렛 홍보로 여러 단체와 캠페인을 벌였고요. 화성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우수 사례 발표로 3년 전에도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동영상 미디어를 통한 평생교육 홍보를 입체적으로 진행하였고 그때 우리 동네 평생교육 특공대라고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확산되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연구를 보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2021년에는 비대면 시대의 평생교육 요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아동분과와 장애인분과에서 진행한 보고서 역시도 매우 훌륭했던 걸로 앉아서 경청을 하였는데요. 제가 저희 그 분과의 사업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분과위원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이 떨리는데요. 네. 아까 평생교육 그 정책팀에 저희 공공분과장님이 공로상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이 위원님들을 소개를 하는 것은 모두가 이 자리에 참석하시긴 어렵겠지만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네, 우리 위원님들 중엔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임신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시부상님 상을 당하셔서 오지 못한 네, 화성시 남부 종합사회복지관 배혜숙 총무님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분들의 노고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지역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업무에도 굉장히 힘든데도 여기서 많이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평생교육 분과뿐만 아니라 모든 분과 위원님들에게 큰 박수를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 2021년 평생교육분과 사업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과는 코로나19 시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우수 사례 연구를 하였는데요. 2020년부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반성과 함께 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전에 대면 교육과 이후에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진행되는 평생학습의 프로그램 차이와 그 차이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지역사회에 이 연구 자료를 좀 배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은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분과에서는 학습자도 중요하지만 교수자나 프리랜서 강사님들 그리고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대면과 비대면 운영에 대한 차이점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따라서 경기도에서 진행한 화성시와 비슷한 시군구에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한 10군데에 조사해서 보고서에 제공하였습니다. 평생학습에서 참여하는 학습자나 교수자에게 그리고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보다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그거에 따른 어떤 차이점과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방법은 조사 분석 기관하고 선정을 해서 협업으로 진행하였고요. 기간은 5월에서 12월, 그래서 조사 3개월, 분석 한 2개월, 총 5개월간 진행하였고요. 두 번째 세부 사업은 비대면의 우수 사례를 조사해서 화성시 관내의 평생교육 기관에 소개를 해보고자 분야별 영역별로 조사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생분과에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 강사 및 프리랜서 그리고 운영 관계자 성인 남녀 100인을 설문조사하였고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서 온라인 대면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하였고 12월에 지난주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사 기관으로 함께 수행해 준 기관으로는 경영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화성시 4가지의 권역별로 조사를 하였는데요. 네, 중간에 좀 오타가 있네요. 네. 동부 권역 8개, 그다음에 동탄 권역 8개, 그리고 서부 권역 7개, 남부 권역 5개로 나누어서 평생교육 기관에 기관 운영하시는 분들과 강사님 그리고 프리랜서 강사님들, 교강사님을 조사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450만 원으로 설문 답례와 그리고 현황 조사비 그리고 우수 사례 기간 답례 그리고 보고서 발간비 등으로 총 450만 원 들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보고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3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 대면 프로그램 참여 관련된 내용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운영 관계자와 프리랜서는 강사님들은 어떤 느낌을 들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두 번째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설문 내용을 각각 조사하였습니다. 대면 프로그램에서는 참여가 가장 중요하게 참여하시는 운영자나 교강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학습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학습자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교육 이후에 진행되는 효과성, 연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교육 진행 및 운영에서도 운영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대면 프로그램 진행 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참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느꼈고요. 또 조사 보고의 내용을 보면 참여자들이나 운영자들 그리고 교수 학습자들의 어떤 태도와 그 자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조사되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면대면 참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그런 면대면 교육에 대한 어떤 소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관에서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관련된 내용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불편이 없어서 좋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좋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로 소통하는 데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한 거에 대한 효과성이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는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이라든지 장비 기기라든지 사용 교육 매뉴얼, 그다음에 장비 교육이라든지 이런 제반 시설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죄송합니다. 많이 떨려가지고요. 네,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40대, 60대가 평생교육 참여가 높고 오전에 자기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대면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제공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 우수 사례를 결과가 나왔는데요. 총 10군데로 선정해서 경기도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자료를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이후 이 우수 사례 자료가 화성시의 비대면 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의 보고서는 예산 관계로 70부만 발간되었는데요. 화성시 평생교육 관련된 기관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많은 영감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0년, 21년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시민사회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저희 분과원들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언택트의 시대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분과에 도움이 되고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시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와 이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길 바라는 분과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으며 이 자료가 앞으로도 진행될 언택트 시대를 맞아 기관 운영과 프로그램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용하고 유의미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생교육 분과는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교육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평생교육 분야에서 성실하게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이 시간에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서우 분과장님 마지막 하시느라고 많이 떨리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로 예. 평생교육 분과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좀 나와 있는데요. 올해 한 8개 분과에서 연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연구 사업의 결과물들은 저희가 내년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거기에 소중한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읍면동에서 추진된 14개의 마을복지 계획도 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기초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수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그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이웃과 지역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헌신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협의체의 자세한 진행 사업 내용은 그 자료집으로 오늘 받으셨겠지만 자료집으로 제작해서 배포하였고요. 또한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민간협력의 우수도시로서 시민이 행복한 화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